참고 삼아서 거기 아까 몽이라라고 했고 물생필몽이라 고로 수지 몽하니 해놓고 그 밑에 쌍호호시왈 보면은 건곤 뒤에 건곤 후에 차 둔몽자는 둔몽이 다음 하는 것은 진, 감, 간이 삼남으로 대부모 용산이 자 진께 장남께죠. 감께 중남께 간께 소남께가 됩니다. 이 삼남으로서 대부모 용산이 부모를 대신하여 이를 쓰니 수 무건곤 정체라 모름지기 건곤의 정체는 없느니라. 그러나 삼남은 실 곤 삼색어 건이 특하니 곤괴가 세 번 건에 대해서 건에서 세 번을 찾아서 한 번을 찾으면 뭐가 돼요? 한 번을 찾으면은 곤이 장남괴가 되죠. 이색하면은 감괴가 되죠. 삼색하면은 간괴가 되죠. 그죠? 자, 건곤 다음에 건이나 곤이라고 하는 건이나 곤의 이 체는 없지만은 둘이 만나서 장남 낳고 중남 낳고 소남 낳고 그래서 선천이죠. 선천이니까 순모로서 양괴로서 쭉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진, 감, 간, 이 삼남으로 그러니까 진괴 갖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이거 오랫괴 해서 하나 써놓고 감괴, 중남괴 두 번 찾았고 곤이 그죠? 두 번 찾았고 곤이 건을 세 번째 찾은 게 이렇게 되는 거죠. 진, 감, 간, 삼남으로 그죠? 삼남으로 대부모 이제 부모가 다 그 자식들을 다 길러놨으면은 자식들이 부모 일을 대신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대신하여 일을 쓰니 수 무건곤 정체라 모름지기 건곤의 정체가 없느니라. 그러나 삼남은 실제로 실로 곤이 삼색어 건 그죠? 건을 세 번 찾아서 우리 앞에서 공부했었죠. 설계전에서 그죠? 1색, 2색, 3색 해서 건곤이 서로 한 번 찾으면은 아들은 뭐가 되고 진이 되고 딸은 손이 되고 바람괴 그죠? 그 다음에 두 번 찾으면 감괴가 되고 여자괴는 이괴가 되고 세 번 찾았다 그러면은 삼남인 간괴가 되고 삼녀인 택괴가 되는 거죠. 잊어버리신 분은 다시 가서 찾아서 보셔야 되고 득했으니 그죠? 그래서 얻었으니 유호체 곤하여 호체인 곤으로 인하여 이 또한 곤녀 삼남이 만나는 것이라 이렇게 됐네요. 자, 호체인 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 속에 보면은 호체가 뭐예요? 네 호께 여기 곤께 있죠. 여기 그 다음에 네 호께 곤께 있죠. 보여요? 안 보여요? 그죠? 다시 말해서 이를 먼저 하늘이 모든 걸 주관하여서 시작하였지만 실제로 그것을 운영하는 건 누구다? 땅이죠. 우리가 맨 처음에 그 선천팔계 이렇게 표현할 때 누가 처음에는 산천은 건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소녀괴 그 다음에 중녀괴 그 다음에 장녀괴가 이렇게 배치가 돼 있죠. 그 다음에 곤을 중심으로 해서는 여기 장남괴 그 다음에 중남괴 그 다음에 소남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속에서 채로 움직이는 것은 곤을 중심으로 해서 장남, 그 다음에 중남, 소남의 이 움직이는 채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실로, 이 역시 곤과 그 다음에 삼남의 만남이라 그래서 후천을 이루는 실질적인 요 속의 그 채 모양, 보이지 않는 데서 움직이는 것이 이 모양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몽자는 몽냐니 몽이라고 하는 것은 몽인이 아까 이건 읽은 건가요? 몽인이 물지치하라 물건에 어린 것이라 물지 불가불량이라 그러므로 수지 수하니 그냥 수다 그러면은 수천수가 되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크게 수천수. 자, 물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역시 하늘에 비가 있는 상이니까 아직 비가 밑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위에 있으니까 구름 끼어 있는 상이죠. 그래서
비가 언제 올까 하고 그 비우자 있죠. 그죠? 그 다음 말리을이 있으니까 비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기다린다 이런 의미의 기다릴 수자입니다. 그래서 기르는 것은 그래서 불가의 수인데 수라고 하는 거 기다리는 건 지금 뭘 기다려야 돼요? 음식을 기다리는 겁니다. 길러야 되니까 뭘로 길러야 돼요? 일단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치의 가장 기본은 일할 시기라 표현했던 겁니다. 수자는 자 다시 말해서 하늘이 맨 처음 서로 만나서 만물이 처음 나와서 어리고 그 어린이를 기르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음식으로 기르는 겁니다. 우리 수요 공급이라고 할 때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수자는 바로 음식지 도야라. 바로 마시고 먹는 도이라. 음식의 도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에는 반드시 서로가 많이 가지려고 뭐예요? 다툼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송사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고지 그 다음에는 천수 손괴가 나오는데 일단 숙괴를 한번 보죠. 숙괴 아까 230쪽 그 책 큰 거 있으면 그냥 펴놓고 보시고요. 자, 거기 보면은 수는 유부하여 그랬죠.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 부모가 우리 음식 줄 건 틀림없잖아요. 그죠? 부모가 어린 자식들 굶길 일 없으니까.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으며 그 다음에 광형코 정기를 하니 그죠? 빛나고 형통하고 빛나서 형통하고 바르게 하여 길하니 바르 이섭대천하니라 그랬습니다. 잘 보면은 수는 형하다라고 한 것 형통하다라고 한 부분에 보면 수는 유부하여 수가 유부하여라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밑에 보면 뭐예요? 내실이 있는 거죠. 아내가 양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진실로 그 미도움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부하며 그래서 그 미도움을 갖고 나아가기 때문에 광형하다 이렇게 표현했고 자 위에는 물괴가 되니까 물괴는 원형 이정이 정리되는 거죠. 그래서 바르어서 바르게 하여서 길하니 자 이 정도의 내실이 있으면은 충분히 앞에 험한 일이 있더라도 건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섭대천이라 이 표현을 했습니다. 대천을 건너는 것이 이로우니라. 다시 말해서 대천을 건너야 이롭다. 그러니까 건너더라 때가 되어서 저런 그저 우리가 한번 반드시 극복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공자가 문왕의 괴사에 대해서 수는 다시 말해서 뭐냐 기다림이라 수야라 이렇게 돼 있죠. 전체 괴상으로 볼 때는 하늘에서 비가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만물이 다 또 잘 길러지니까 곡식을 심어 놓고 일정하게 비가 와야 잘 기다려지는 거니까 그래서 기다림이니 또 음식이라고 하는 것도 음식 다 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다림이니 험이 제전하니 그런데 험함이 물괴가 그 위에 있죠. 그래서 물괴가 앞에 있으니 험함이 앞에 있으니 강건이 불암하니 자 그런데 실은 뭐예요? 내가 강건하죠. 아니 내 꾀로서 강건하고 또 그 다음에 하늘이라고 하는 건 원래 뭐예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강건하여서 다른 아까는 뭐라고 그랬나요? 험한 가운데 동호험중이라 그랬죠. 험한 속에서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건데 이거는 뭐예요? 야, 험함이 앞에 있더라도 빠져요 안 빠져요? 강하니까 둥 하고 뜨게 됩니다. 그래서 험하더라도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만약 우리가 내실을 갖추면 자기 안에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 바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기의 불곤궁이라 그 뜻이 곤궁하지 않느니라. 다른 사람이 약한 사람이 여기에 빠져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 밑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 물개 밑으로 누가 들어가면 제일 어려울까요? 화? 수화, 기, 재, 셈이 다 완벽하게 되는 건데요. 뭐 또 뭐가 될까요? 수산 건괴. 산괴가 그죠? 요 밑으로 있어 보세요. 그죠? 산이 있으면 그쳐 있고 나가지도 못하고 물러가지도 못하고 하는 절름발이 건자 4대 난괴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양이기 순양으로 있기 때문에 불곤궁이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문왕이 말씀하신 수, 유부, 광형, 정길은 위호 천리하여 바로
천위에 자리하여서 이 정중야요. 그러니까 천위에 자리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중심이 되는 내가 이겁니다. 중정이라고 하지 않고 정중이라 표현한 것은 이 자리는 원래가 음자리죠. 그런데 양이 왔죠. 그러나 내가 아주 내실이 있어서 빠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위호천리라고 하는 것은 위호천리하여 이 중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이효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섭대천은 왕유공야라 큰 내를 건너며 이러는 것은 가서 공이 있음이라 공을 세우는 것이 누구다? 바로 여기 구호의 임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보고 공자가 전체 괴상을 다시 한번 훑어서 상활, 운상어, 천이, 순이. 자, 구름이, 그죠? 구름이 하늘보다도 위에 있으니 이겁니다. 구름이 하늘보다 위하니, 위하는 것이 이것이 수이니. 그러면은 비가 오는 건 뭐 내가 마음대로 안 되죠. 뭐 요새 뭐 구름 씨앗을 뿌려서 뭐 비를 만든다고는 하지만 그래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군자는 지금 뭐냐면 군자는 먼저 뭘 갖춰야 된다? 내실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험한 바깥의 세상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나 좀 일 시켜달라 해가면서 가서 청탁하나요? 임금 만나서? 그럴 수는 없죠. 나는 내 일을 다 해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수인사 대천명이죠.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그 하는 동안에 뭐 해요? 먹고 마시고 놀아야지 뭐. 음식 연락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마시고 먹으면서 잔치하여 즐겁다 이 표현인데요. 자, 무슨 내용도 해당되느냐면은 비가 안 옵니다. 비가 올 듯 말 듯 하다가 안 와요. 그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늘에 뭐예요? 기우제 지내는 것도 그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죠? 기우제 지내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군자가 자, 기우제도 되고 또 뭐냐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거죠. 옛날에 천자가 교제를 지냅니다. 교제를 지내고 다 끝나고 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때 잔치하는 거죠. 군자의 잔치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술 마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나를 끝내놓고 그때 옛날에 잔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사를 끝내놓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나라의 제사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저녁 때 하고 은나라의 제사는 아침에 하고 낮에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어쨌든 제사를 마치고 음식 연락이라 잔치하에서 먹고 마시고 잔치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음식 연락이 아니라 바로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수인사 대천명 또는 진인사 대천명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고요. 자, 다시 195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음식을 나누는데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음식의 도이니 음식은 반드시 다툼이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음식을 이제 옛날에는 제사를 지내고 나면은 천자가 또는 군주가 제후들이 대신들한테 음식을 쭉 나눠주는 거죠. 제사 음식을 나눠줍니다. 제사 음식을 제때 안 나눠준다. 누구한테는 특별히 뭐 간다 그러면 이때도 문제가 생기겠죠. 이거는 권력의 서열이라는 것도 있는데 공자 같은 경우도 자, 노나라가 제사를 지냈는데 노나라 군주가 제사 고기를 나눠주지 않고 어디 갔죠? 놀러 갔어요. 네. 그야말로 그냥 놀러 가 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공자가 사구벼슬을 하시고 서팽제상, 제상일까지 맡아보셨는데 처음에는 공자의 그 의견을 들어서 나라의 도를 펴는 듯 싶었더니 노나라가 그래서 도가 펴지면서 노나라가 굉장히 강성해지죠. 그죠? 이 국민들의 이른바 단결력도 굉장히 강해지고 하니까 이것을 참 불안하게 본 것이 누구냐면은 이웃인 제나라입니다. 그래서 저 노나라를 복속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제나라가 천하를 통일할 텐데 내가 천자가 될 텐데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노나라가 이거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기 분열을 시킬까 하다가 결국은 뭐냐 남자들이 제일 약한 고리 권력자들이 약한 고리 뭐예요? 여자. 여자입니다. 그래서 제 나라의 그 미인들을 그 미인들 중에서 그냥 여자도 아니죠. 뭐를 잘해야 돼요? 춤과 노래, 가무를 잘하는 여자를 그 여학이라 그러는데 그 여학들을 뽑아가지고 선발해서 노나라의 군주한테 선물로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음악을 참 잘하. 또 음악이라고 하면 또 공자가 또 알아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선발을 하죠.
군주는 공자 눈치 보느라고 못 받아요. 못 받고 그 나라의 그 노나라 도읍지 성문 밖에다 두어라 못 들어오게 합니다. 공자 눈치 보느라고. 그런데 개강자는 몰래 가가지고서는 내내 구경하다 들어오죠. 그러다 마침내 군주도 꼬이죠. 야 이제 제사도 끝났으니까 교제 이제 끝났으니까 가서 구경하자 하고서는 제사고기 나눠주는 일까지 다 마쳐야 되는데 놀러가 버리죠. 그래서 또 공자가 뭐라고 하느냐 논어에 면류관도 벗지 않고 떠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논어 그 맹자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야, 공자 치사한자다 뭐 말이야 고기 좀 안 나눠줬다 그거 삐져가지고 도망가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그에 대해서 공자가 아니 맹자가 뭐라고 표현했냐. 자, 그 나라의 대부로서 일했던 사람이 군주를 욕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뒤집어 쓰고 말지 작은 걸로 해서 안 그러면은 거기 앉아가지고 너 왜 이렇게 안 하냐 군주를 계속 비판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봤자 뭐 이루어질 것 같으면은 되는데 이미 세력 판도가 아니니까 공자가 그냥 휑하고 떠나셨다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곡간에서 인심 난다라는 예 속담도 있죠. 음식이라는 것의 분배가 잘못되면 음식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은 백성들의 뭐예요? 식량이 되고 대신들의 녹에 해당되는 거죠. 복녹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 나눠지면은 이 속에서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 다음에 송사가 있음이라 그러므로 천수송괴, 수천수괴의 도정괴. 거꾸로 하면은 하늘괴는 물괴는 그대로 내려봤자 변하지 않죠. 하늘괴도 그대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천수송입니다. 자, 둘이 만나지를 못해. 자, 하늘은 그냥 위로 올라가는 거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서로 간에 다툼이 없으려면 어쨌든 간에 으르렁거리다가 일단 만나야 되는 거죠. 만나야 오해를 풀어서 다툼이 안 생기는데 그래서 송사가 난다라는 송입니다. 단순한 개인 간의 다툼보다도 나라의 이 공론을 가지고서는 그 알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송사를 나라에 다툼이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거 네 편 내 편하고 쫙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했느냐? 송필류 중기라 그랬죠. 송사는 반드시 무리가 일어남이 있느니라. 패거리 짓게 됐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편 저 편 이제 들어야 되니까 패거리 짓다 보면 이게 싸움이 크게 나는 거죠. 나라에 공변된 일에 송사가 나면 이거는 거의 전쟁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더냐면 수지 수라 이렇게 표현했죠. 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군사 사자가 되네. 무리 사자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 하고 자 송괴도 한번 또 볼까요? 가서 자 송괴를 보면은 여섯 번째 송은 뭐라고 역시 송사라라고 하는 것은 미덥다라고 표현했는데 내실에 있는 바로 그 구의효가 양실하는 거죠. 강실합니다. 강으로서 바르고 그 다음에 위에 임금도 역시 중정하죠. 이건 정중하면서도 강실하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유부하여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송사로 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되고 서로 송사가 있더라도 이것을 잘 판결해서 끝까지 송사까지 이루어지지는 않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그죠 믿음이 있지만은 막혀서 이렇게 돼 있죠. 가려고 하더라도 요렇게 막 여기서 그죠 요렇게 가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막히게 되는 거니까 막혀서 그 다음에 척하니 위태로우니 두려우니 막혀서 두려우니 왜냐하면 계속 송사를 끝까지 가면 남는 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송사는 일으키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일으킨다 하더라도 중간에 서로 간에 합의하에 그저 끝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 지를 날까 척하니 중은 길고 가운데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것, 편들지 않는 것 이것이 길하고 그런데 종은 흉하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하는 것이 됩니다. 중은 길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송사를 잘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끝까지 가지 않고 중도에 합의해서 마치는 거죠. 그것이 중은 길고가 되고 종은 흉하다라고 하는 것은 송사를 끝까지 하는 거죠. 끝까지 하면은 결국은 흉하니 이견대인이요. 그럴 때 이 송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되나? 중정한 대인을 만나는 것이 이롭습니다. 그래서 대인을 만나는 것이 이롭고 이러한 송사가 있을 때는 큰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섭대천이라. 대천을 건너는 것이 이롭지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공자가 어떻게 해석하셨느냐면 단활 송이라고 하는 것은 상강하엄하여. 상강 그러면 상강은 뭐예요? 하늘괴가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순양으로 위에 있고 아래는 물괴이니까 험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상강하엄하여. 그래서 험이 건이라. 대체로 밑에서부터 이렇게 읽어나갑니다. 모든 것은 밑에서부터 나아가는 거니까 험하고 그리고 이 말리을 이자예요. 그리고 그 다음 뭐야? 강이다. 험한데 험한데 건하다.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냐? 험난한데 그냥 건하다. 건하다라는 건 뭐예요? 싸납다. 이 소리에 험이 건. 그죠? 상대방이 절대로 안 져요. 유약하거나 해야 되는데 아주 굳세어 가지고서는 그래 한번 붙어보자. 끝까지 붙어보자. 그러니까 결국은 송사가 나는 겁니다. 송. 그런데 유부 질척 중길은 강내의 득중야요. 중. 그래서 중에서 가다라는 강이 와서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와서 이거를 두루두루 이제 조절을 잘 해주니까 자 이제 송사가 가운데에서 그만해서 이제 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길은 강내의 득중야요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의효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종흉은 끝까지 가는 것이 흉하다라고 하는 것은 송불가성야요. 문왕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송사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하지 말라.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견대인은 상중정야요. 대인을 보면 이롭다라는 것은 송사를 하면 우리가 몇 재판을 삼심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송사를 맡은 사람은 저 위에 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 밑에 있는 사람이 지금 송사를 걸어오는 거예요. 걸어오는데 여기서 초심해야 되는 거죠. 초심해서 여기 넘기고 해서 최종적으로 누구냐면은 임금이 재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여기서 이 사람 얼마 사형을 시키는 것이 좋다 뭐 하다 그러면 최종 결정권자는 임금이. 그러니까 이건 일반 백성들의 자잘한 송사가 아니라 아까 송이라는 건 말씀 한자에다가 공변될 공피가죠. 이른바 국가의 그 대사와 관련된 공대부들의 이 송사에 해당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견대인 상중정야요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호의 임금님입니다. 그래서 대인을 보면 이롭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정한 구호 임금님을 숭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숭상함이 중정하다. 그러니까 중정한 그러한 임금이 되고 그 다음에 불이섭 대천은 이부연예라. 대천을 건너는 것이 이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송사기 때문에 결국 빠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깊은 곳으로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달리 큰 일은 벌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체 괴상을 보고 공자가 천녀수 위행이 송이니 이렇게 돼 있죠. 하늘하고 물하고 어긋나서 가는 거죠. 아까 하늘은 양이라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요. 물은 아래로 흐르는 것이니까 이것이 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긋나도록 그냥 방치하지 말고 애초부터 뭐라 그랬어요? 애초에 일을 만들 때 작사가 되는 거죠. 애초에 일을 시작할 때 그 시작을 잘 도모해라 라고 하는 작사모시입니다. 자, 우리가 동네에 통닭집 하나 하려고 하더라도 시장조사 해야 되죠. 될지 안 될지. 근데 어렵다 가지고 뭐예요? 돈 다 털어가지고 퇴직금 몽땅 털어가지고 통닭집 해도 안 되잖아요. 그죠? 더더욱이 국가지 대사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혹시라도 이렇게 무슨 일을 처리할 때 다툼이 일어날 것까지를 미리 예측을 해서 미리 일을 도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수송쾌처럼 이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처음을 잘 도모하라 이렇게 돼. 그래서 예로부터 시작이 반이라 이런 말도 있는 거죠. 작사모시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가서 195쪽에 가보면은 그래서 송사인데 송사는 반드시 유중기라 무리들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므로 수지사 이제 무리 지어서 사가 되는 겁니다. 사는 무슨 사? 지수사가 되는 거죠. 자 밑에 물이 있고 땅이 이렇게 있네요. 다시 말해서 땅 속에 이렇게 물이 있으면 그쪽으로 모든 걸 다 모여드는 거죠.
밑에 있는 이 9위를 중심으로 해서 음들이 다 모여가는 겁니다. 여기 6위의 9호의 아니 참 6호의 임금이 자, 이 9위에게 모든 전권을 유임해서 밖에 나서 그 전쟁을 그죠? 이게 두루두루 패갈려서 싸우니 가서 정리하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지수 사 이렇게 되는 거. 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무슨 사? 무리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양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음이 다 여기로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인데 무리 가운데 제일 큰 것이 뭐다? 군사가 되는 거죠. 군사.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건 맨 처음에 이거 뭐라고 그랬나요? 건후 그랬죠. 후를 세우는 것이 이롭다라고 표현을 했고 아까 천자문 시간에 나왔었구나. 천자문 시간에도 그거 말고 알고 저기 그 나라를 하는데 자공이 참 선생님 정치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정치가 뭡니까? 물어봤을 때 그때 물어봤던 것이 뭐냐면 뭐예요? 처음에 족식 그죠? 음식이 먹을 것이 충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족병 그죠? 군사가 충족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지의인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백성들이 믿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던가요? 자공에 한 번 더 물어봤죠. 선생님 그 세 가지 가운데서 하나를 버린다면은 무엇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건 오히려 쉽죠. 뭘 버리면 되겠어요? 병사 버려라. 여기는 그죠? 이거 버려라. 그런데 선생님 두 가지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하나 버려야 됩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자로서 그죠? 뭐 하나 포기를 해야 되는데 뭘 포기할까요? 먹을 거. 정말로? 저 같은 백성들 버릴 것 같은데요.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병은 이미 먼저 버렸고 이게 먼저 버린다. 뭘 버릴 거예요? 여기 뭐 천하의 군자밖에 없어요. 성형 군자밖에 없어요. 먹는 거 버린다. 그럼 먹는 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 굶어 죽으라고. 예로부터 그냥 그냥 사람 다 죽어 왔다 그랬습니다. 죽는 거야 뭐. 그죠? 그러나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백성들의 믿음이 없으면 무신. 그죠? 믿음이 없으면 뭐가 없다? 무신 분립이라. 나라는 서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이거죠. 지수 송괴라고 하니까 자 저기서부터 나라를 세우는데 그죠? 나라를 세우는데 자 먹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군사가 있는데 군사는 맨 마지막에 쓰는 거죠. 그래서 홍범에서도 우리가 정치에 8가지 덕목이 있었죠. 정치가 해결해야 될 8가지 순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1월 시기요. 그 다음에 2월 뭐예요? 재물이 있어야죠. 일정 정도 재물이 모여야 됩니다. 그냥 먹을 것만 맨날 간당간당 하고 그냥 맨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어느 정도 축적된 재화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고 난 뒤에 사람이 이제 배가 좀 땅땅하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사람이 등만 따숩고 하면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죠. 예가 있어야죠. 그 예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날 내가 있게 된 그 다음에 우리를 이렇게 다 길러준 하느님과 저 조상들에게 제사 지낼 줄 아는 것. 자, 그래서 예가 있어야죠. 그럼 예가 있다 보면 예를 찾게 되면 서로 간에 뭐예요? 사보다도 공의. 그죠? 선공 후사의 마음을 기르게 되겠죠. 그 선공 후사의 마음을 가지고 뭘 한다? 바로 국가의 그 중요한 사업들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공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표현은 국가의 기간 산업망 확충이라는 말로 해결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뒤에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그 시스템들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뭐예요? 백성들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째 사도라는 벼슬을 두는 거죠.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 되고 교육을 했는데도 잘 안 듣더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 법에 의해서 다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6번째 사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내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국가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나라의 관계도 있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관계가 되는 7번째 뭐가 돼요? 외교가 필요한 거죠. 그것이 빈이라 표현했던 것이 되고 마지막이 그래도 안 된다. 그래 저놈들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땅에 그저 이 눈독을 내려가지고 뺏으려고 하더라. 군사를 일으켜서 오면은 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최하수가 실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하수이긴 하지만 없어서도 안 될 거죠. 그래서 항상 군대를 정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더라.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뭐가 되다? 백성들의 먹는, 이거 결국은 다 백성들 위한 거죠. 그러니까 제일 세 가지 가운데 제일 먼저 버려라 그런 거, 이거 버리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더 우선이니까 먹을 거, 뭐 백성들이 있으면 어쨌든 간에 뭐 살아날 방법은 있잖아요. 그죠? 가족 버리고 사람 버리면 어디 가겠습니까? 결국은 가족이 있어야 내가 버티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다. 중앙토죠. 중앙토의 믿음만큼의 중요한 것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라고 하는 것은 곧 백성들이니까 그것이 곧 무리가 되는 거죠. 사자는 자 중야라. 그런데 무리사, 군사사, 스승사가 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대장이 있는 거죠. 자, 요 글자는 바로 언덕부에서 나온 겁니다. 거기에다가 언덕 위에 대장 깃발 꽂아 놓는 거죠. 그래서 두루 대장 깃발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빙글빙글 쭉 둘러싼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있고 밑으로 쭉 둘러싼 사람을 우선으로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무리사가 되고 여기를 중심으로 얘기하면은 스승사가 되는 거죠. 대장 개념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하나 뺀 거는 뭐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장수 수가 되고 거느릴 솔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지 사자는 그래서 사라고 하는 것은 무리이니 중필요 소비라. 그런데 무리들은 반드시 서로서로를 돕는 바가 있다. 무리들은 서로서로 가까이 그죠? 일단 비라고 하는 건 가까운 것이 되고 서로 가까이 하다 보니까 서로를 또 도와야 되는 것이고 돕는 바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그 다음에 비괴로서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자, 지수사께도 한번 봐야 되겠죠. 지수사라고 하는 것 231쪽에 보면은 사는 정인이 장인이라야 길고 무고하니라. 자, 그 많은 무리들을 다스리는데 바르어야 되는 거죠. 그 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장수의 마음의 바름일까요? 아니면은 뭐에 의거해서 철저하게 있다는 군령에 의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바름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장인이라야 그 많은 무리들을 다스리는데 어설픈 아마추어가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장인이다 그러면 어른 개념도 되지만은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군을 능히 통솔할 수 있는 그 담대한 지략과 용기가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장인이라야 길고 허물이 없느니라. 자, 오합지졸도 정예부대로 만드는 것이 바로 장수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장인이라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공자가 단화할 사는 중야요. 사라고 하는 것은 무리이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르다라는 거죠. 바르게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군대를 움직이는데 기울이 흩어지면은 그 아무리 정예군사라 하더라도 오합지졸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능히 중정하면 능히 무리를 바름으로 한다면 그죠? 무리의 바름으로써 하면 그 무리들을 다 바름으로써 다스리게 되면은 나중에는 결국은 그 무리들을 다스려서 나중에 뭐 할 수 있다? 가히 왕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왕할 수 있으니 일단 왕할 수 있으리라. 강중이 응하고 강이 가운데 하면서 저 위에 있는 유고의 은근과 음양응 짝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응하고 행엄이 순하니 험한 가운데에서 그죠? 험하면서도 행해서 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험이 순하니 이 차독천하이 민이 종지하니 그래서 이로써 행험이 순하다라는 거 험함을 행한다라는 게 뭐예요? 전쟁하는 거죠. 험한 가운데에서 나가는 거니까 전쟁을 하는데도 백성들이 순종해서 따른다 그랬습니다. 내가 전쟁을 하겠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얘기는 뭐냐면 앞에서부터 이렇게 천하에 다스릴 때는 이렇게 잘 하더니 잘 보면은 그죠? 천하에 처음에 그 이를테면 은나라로 표현하자면 은나라가
이렇게 잘 다스렸습니다. 나라를 세워서 정전법의 체제를 두어가지고 백성들을 조법으로서 잘 다스렸죠.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은 수천숙계에서 이 땅 때문에 어떻게 돼? 기득권층들의 계속 송사가 끊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어떻게 돼요? 제후국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제후국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나중에 무왕의 군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에 열국들이 모입니다. 천하의 3분의 2가 모여가지고 나중에 은나라 타도하고 그 다음에 주나라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가히 왕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이 얼마나 앞에 그 권력들, 그런 권력들에 의해서 굉장히 포악한 정치에 시달릴 대로 시달렸기 때문에 백성들이 아이고 저놈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뭐라고 했냐면 이를테면 옛날에 하나라의 권임금이 바로 주지웅님의 대표적인 임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라의 주지웅님을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면 나는 저 하늘에 있는 태양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노래 불렀던가요? 저놈의 해가 언제나 망할 것인가. 그죠? 해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저 해하고 나하고 같이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저러한 자의 밑에서 우리가 사느니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때 탕임금이 혁명을 했죠. 혁명을 하는데 다 군대로 가자. 그런데 가서 자기 목숨 아까운 줄 모르고 가서 싸우다가 죽는 겁니다. 그것이 그다음 뭐냐 2차 천하 이겁니다. 천하를 독하게 하여도 이거죠. 전쟁하는 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죠. 자기 자식들이 죽고 백성들이 어디 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로써 천하를 독하게 하여도 백성들이 따르더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워낙이나 포악한 군주는 용납을 백성들이 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자 그러한 장인이 군사를 이끌면은 길고 또한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그러죠. 백성들이 기꺼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체 괴상을 보고 공자가 지중유수 순이 땅 속에 물이 있는 것이 수이니 다 그 물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 다 모이게 되는 거죠. 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윤택하게 길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윤택하게 길러줄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괴상을 보고 군자는 뭘 배워야 되느냐? 용민죽중이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에게 관용, 용이라는 관용이죠. 백성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무리들을 기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진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양민이라 그랬죠. 누차 강조하는 거지만은 자 후천 8개 방위상으로 보자면은 여기가 동방 진목에 해당되는 거죠. 진목이 되고 봄에는 만물이 다 싹 트는 거죠. 자 하늘에서 음양의 기운을 내서 만물이 두루 싹 틉니다. 그럼 백성들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천생 증민에서 생민이라 그랬죠. 하늘이 뭇백성을 내셨다 이렇게 표현했죠. 천생 증민. 백성들 그래서 줄여서 두 개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백성들을 이렇게 내는 생민이 되고 생민 가운데에서 유일한 사람 누구라고 그랬나요? 생민 이래로 그러한 분이 없으셨다. 생민 뭐라고 그랬어요? 미유 이렇게 표현했죠. 생민미유. 곡부에 가면 공자 사당에 딱 적혀 있는 겁니다. 얘는 황제가 나 써준 글인데. 자, 그래서 하늘이 낸 이 백성을, 그죠? 맡아서 어떻게 돼요? 잘 길러야 되는 거죠. 기르는 게 뭐예요? 양이라 그랬죠. 기를 양자. 뭐 하는, 양민이 되는 거죠. 아까 몽이 양정하는 거죠. 바르게 길러야 되는 거죠. 양민입니다. 어진정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양민을 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바로 뭐냐?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죠. 애민정치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 인정이 되는 것이 되고 다 통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포악한 정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죠? 백성들이 그 권력을 무너뜨리고 바로 백성들을 잘 길러주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권력을 따르게 돼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는 군자는 항상 백성들을 관용으로 품어주고 그 백성들을 잘 길러줄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다시 195쪽에 보면 사자는 중년이 중필소비라 그래서
무리들은 반드시 돕는 바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수지비하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아까 이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마침내 뭐예요? 정벌을 하는 거죠. 여기 주역에 보면 이섭대천이라라는 말 많다 그랬죠. 아까 송사가 일어날 때는 안 그렇고 이롭지 못하지만은 이런 경우는 이섭대천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이섭대천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주역이죠. 주나라의 서백이었던 주나라의 문왕, 그러니까 서백창일 때 썼던 글입니다. 그런데 저 은나라의 폭군을 다스리려면 반드시 뭐냐면 황하의 지류를 건너야 돼요. 그래서 대천을 건너면 이롭다라고 하는 것은 은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는 바로 황하강을 건너서 갈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주서에 보면 서경에 보면은 거기에 바로 황하를 건너가지고 맹진, 그죠? 이 맹의 나루터에서 뭐예요? 군사들 앞에서 맹자가 잘못된 것 같으네. 군사들 앞에서 맹세하는 글이 나오는 것이 이제 맹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 내용이 되고, 그래서 마침내 정벌을 해서 이겼죠. 이기면은 이게 도전이 되면은 무슨 꾀가 되나요? 도전이 되면 땅께는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 있는 양이 저 구호에 임금이 되는 겁니다. 구호에 임금이 되면 이번에는 새로 건설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군주를 위해서 뭐예요? 모든 무리들이 다 따르는 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가 되는 겁니다. 비라고 하는 건 돌비자입니다. 돌비자에 수지 비괴가 나오는 거죠. 수지 비괴가 나오고 그 비에 대해서 자, 어디 196쪽에 비자는 비아니 비필유소축이라. 그래서 비는 반드시 도우면은 사람들이 너나 없이 와서 야 돕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국가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 있죠. 그래서 쌓이는 바가 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쌓이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로 뭘로 9번째 풍천소축계가 나옵니다. 자, 거기 전에 보면은 저 위에 쌍호호시왈 이렇게 돼 있죠. 쌍호호시왈 보면은 수천숙계, 그 다음에 천수송계 뒤에 수송지 후에 곤우감이 위사비하니, 곤괴가 감괴를 만나서 뭐가 되고 지수사괴 수지비가 되었으니 자둔지비까지, 그죠? 옛날에 까지라고 하지 않고 지비 토를 뭘로 붙였냐면 옛날처럼 지희 이렇게 붙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도대체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그냥 까지라고 이번에 바꿨습니다. 자둔, 그러니까 술의 둔꾀로부터 시작해서 수지 비꾀까지, 그죠? 6꾀가 되죠. 여기까지 3남꾀인 바로 진꾀와 간꾀는 몇 번 쓰이고 각 한 번 쓰였고, 감꾀만이 홀로 몇 번? 6번 쓰인 것은 역견천지지간의 수위 최단이, 또한 천지 사이에 물이 가장 많은 것이 되는 것을 견이 아니라 역현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역현 천지간의 수위 최단이, 천지간의 물이 가장 많은 것이 됨을 나타냈으니 유인인신이, 또한 뭐냐, 사람의 한 몸에 무비혈맥지 유전예라, 혈맥이 흘러 운행되지 아니함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랬죠. 사람도 태어나자마자 물이 몇 프로라고 그랬나요? 꼭 짜서 대략 70%, 80% 이렇게 얘기를 하죠. 늙어가면서 물 기운이 조금 점점 빠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더라. 그래서 쭉 보면은 그 중에 곤꾀를 중심으로 해서 쭉 삼남꾀가 움직이는 거죠. 곤꾀를 중에 삼남꾀가 움직이는데 바로 진꾀는 처음에 한 번만 나오고, 그죠? 나머지는 물꾀가 6번, 다 일육수의 이치가 있죠. 일육수에서 뭐예요? 뭔가 바르게 세워지는 과정을 이렇게 쭉 나타낸 내용입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를 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찌 보면 맨 처음에 수레 둔기회 같은 경우는 뭐로도 볼 수가 있느냐면은 우임금의 치수 사업 때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국가의 제도가 쭉 완비되는 상황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몇 번째? 8개의 궤죠. 8개의 궤 한번 외워보세요. 자, 중천건, 중지곤, 수레둔, 산수몽, 수천수, 천수송, 지수사, 수지비.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열심히 여기까지 다시 잘